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6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 변제 금액은 2,83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에 비해 5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해 작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15만 6,095건에 30조 6,444억 원, 사고는 1,630건에 3,442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강남 11개구 아파트의 매수 우위 지수는 99.5를 기록해 기준선인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에 따라 고가와 초고가 주택 매수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강남 지역은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진 매수자 우위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일부터 시행한 12.16 전세대출 규제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보증을 전면 제한했지만 몇 가지 실수요 예외 사례를 인정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직장 이동, 자녀의 서울 진학, 질병 치료가 목적일 때 60세 이상 부모 봉양, 학교 폭력에 따른 전학 등이며 각각 실수요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전세 보증금의 대위 변제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건요. 그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늘어났다는 뜻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올해도 이어질 정부의 규제로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게 된다면 이러한 보증금 반환 사고율이 더욱더 높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와 바로바로 소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부동산 투자 관련된 모든 정보 관련한 궁금증은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셔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오늘도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특별히 이분 모셨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이신데요.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진 소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설 명절이 지나고도요. 부동산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화두는 서울 아파트 동향일 텐데요. 오늘은 서울 아파트 구매하는 연령대를 비롯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 분석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특히 뭐 아파트에 투자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돈이 된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굉장히 클 거고요. 또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걱정이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할 겁니다. 좋은 지역에 좋은 주택 하나 갖고 있으면 사실상 그게 크게 효과를 더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 특히 이제 아파트,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까지 다 포함시켰을 때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거기 이제 통계까지 한번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서울 아파트 연령대별 매매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뭐 잘 아시겠지만 30대와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27.84%가 30대, 그다음에 27.69%가 40대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50대, 60대. 뭐 결론적으로는 너무 어린 친구들 20대 이하는 사실상 부모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한다기 좀 어려운 얘기고요. 30대부터 슬슬 좀 재테크에 준비를 하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대출이라든가 뭐 기본적인 걸 도움을 받아서 또는 갭 투자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을 20, 30대, 30대와 40대가 주를 이룬다.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30, 40대가. 그래서 소비도 굉장히 또 활력적이고 또 돈 지출도 크고 또 그만큼 또 벌이도 괜찮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부동산에 관련된 재테크 상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형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더 연령대가 더 낮을 가능성도 크고요. 실제적으로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 좀 정리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기보다는 정말로 좋은 지역에 편안하게 거주를 하길 원할 테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안정적인 삶을 찾기 위한 또 노령층, 또 적극적으로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30, 40대 연령대가 과연 얼마나 또 그 지역을 찾아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어느 지역이든 간에 30, 40대가 줄을 이루지만 그래도 집중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들이 바로 투자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0, 40대의 아파트 선호 지역 한번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붉은색 라인이 30대고요. 그다음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검정색 라인이 40대입니다. 그렇다면 30대는 강서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성동구 이렇게 투자를 좀 많이 한 비율로 나타났고요. 40대 같은 경우는 양천구, 그다음에 서초구, 강남, 송파, 강남 3구 다 포함시키고요. 거기에 또 요즘에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광진구까지 이렇게 형태로 보시게 되면 거의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현재 아파트 단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그거죠. 거의 다 한강변을 다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 조망을 이용한 어떤 투자 가치 또는 현재 그 어떤 그 메리트 또 나중에 어떤 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충분한 여력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 것은 맞다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은 뭐냐? 당연컨대 투자죠. 38.11%가 투자입니다. 그리고 직장, 학교 등 이전 때문에 2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평형대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24%. 뭘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평형대로 좀 큰 평수로 이동하는 어떤 수요도 분명히 존재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가 12.66%. 그랬을 때 실제 투자 목적 주택급 연령별 비중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30대와 40대가 줄을 이룬다. 40대가 조금 더 많습니다. 33.70%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원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0대 이후부터 또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그 이후의 세대들을 당연히 주택시장으로 불러들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통계를 보시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월간의 매매 전세 시장 동향은 2019년도 11월 달까지 기준을 봤습니다. 작년 말까지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매매 거래가 활발했고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매매 전망 같은 경우도 현재 100을 넘은 상태입니다. 100을 넘어서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태고요. 월세 시장, 또 매매 시장과 월간 전세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세 물량 같은 경우도 현재 한정되어 있는 물량에서 현재 어떤 매매 시장보다는 전세 또 임대 시장으로 다시 또 진입하는 어떤 수요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때에 따라서 또 가을과 또 겨울 또는 봄 학기 때문에 부분도 있고요. 또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100을 이미 넘은 상태다. 전세 가격은 당분간 계속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월간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동향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변동률은 1.07%입니다. 1.07%가 2019년도 10월 달까지 현재 기준을 잡은 거고요. 물론 현재는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랬을 때 1.07% 가격 지수는 102.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월간 아파트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0.38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하락을 했다가 다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그래프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프 상에 나타나는 부분이 대부분 다 가격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매매 시장은 약간 주춤할 테지만 그래도 현재 임대 시장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보셔야 되고요. 주간 매매 전세 시장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주간 시장입니다. 주간 시장의 매매와 전세를 좀 나타내는 건데요. 이거는 2020년도 1월 달까지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통계고요. 그랬을 때 매수 우위, 실제적으로 매매 거래가 이제 작년 12월 16일 날 나왔던 발표 때문에 좀 꺾인 건 사실이고요. 꺾였다가 다시 하락선에서 다시 조정이 되면서 평행선을 유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매물들은 걷어들여졌고 거래될 만한 것들은 다 거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그 상태가 유지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태 유지되다가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그렇지만 주간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 수급, 전세 거래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매매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전세 시장으로 현재 진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값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분간 오를 가능성이 크다 보셔야 되고요. 주간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매매 시장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이건 주간이지 아까도 월간 말씀드렸고요. 주간에는 이제 2020년도 1월 달까지 봤을 때 이상하게도 변동률은 0.15%까지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현재 정책, 현재 대출 규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어떤 큰 기여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는 뭐 당연히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률 0.08%, 또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도 0.15%나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주간만 따지더라도 실제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그래프에 보여주는 끝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향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 조건이 만들어졌다 보셔야 됩니다. 평균 주택 가격을 보시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실제적으로 4억 원 기준으로 봤을 때도 4억 원 기준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까지 2019년도 1월 달까지 딱 보니까요. 2009년도 10년 전과 딱 비교를 하니까요. 4억 원 평균 가격 4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7억까지 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평균 가격입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다 평균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해당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같이 오른 상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책이 바뀌고 또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답습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는 어떤 효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뎌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현재 정책이 한번 나오게 되면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형태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빨리 수정되지 않으면 현재 집값은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하고 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구매 연령 및 통계를 좀 자세하게 분석 도움 주셨고요. 2019년 작년 기준으로 30대와 40대 서울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특별히 40대 강남 아파트 선호도도 높았고 투자의 성격도 가장 짙었다고 합니다. 2020년 상반기 여러분들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 소장님과 강남 지역 떠나볼 거예요. 어느 지역 골라주셨는지 간단히 키워드 짚어주시죠. 서초동의 상가와 논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실제적으로 앞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지역이고요. 주목해야 될 상품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 지역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지역 우선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진 소장님과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이네요. 9호선 언지역 역세권에서 푸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4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정도로 잡혀있네요. 자, 강남구 논현동에서 아파트보다는 투자에 부담이 없는 다세대 주택 투룸으로 골라주셨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9호선 라인이고요. 논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실제적으로 앞으로 다세대 주택의 비중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늘어날 수 있는 토지는 그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는 기존에 있던 거를 헐고 다시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재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신축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하셔야 될 상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호선 원주역에서 도보 약 3분 거리 최육세권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봤을 때는 현재 7호선 학동역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2호선 역삼역, 그리고 세로축으로 봤을 때는 현재 강남역과 연결된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 이제 신사역까지 곧 개통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교통 여건들이 더욱더 좋아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국제력 복합지구도 현재 두 정거장만 지나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변동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상 봤을 때 서비스 면적이 한 10평 정도 되는 거의 3룸 가까운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 가치도 높다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반포 IC와 잠원 IC를 지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있죠. 경부고속도로 지혜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반포 IC 구간이 주거지역 상업적으로 또 개발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발 여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또 자금 여력이라든가 어떤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곧 착공만 앞두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점선으로 된 부분은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 따라서 지금 현재는 전철역이 뺑 둘려서 6개 정도가 있지만 앞으로는 8개가 되겠죠. 환승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용객은 더 많아질 테고요. 그 이용객에 따라서 상권도 더 확대되고 그 주변 주거지 가격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건너편에 강남 차병원과 관련된 의료 관련 시설도 좀 있다. 또 복합개발지구로 개발되는 삼성동과 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 보셔야 되고요. 주변의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강남과 서초권역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역세권, 그 주변에 있는 대형 상권, 그다음에 현재 반포권역에 있는 버스터미널부터 해서 현재 그 주변의 교통시설들, 그다음에 강남권에 있는 지하 쇼핑몰부터 해서 백화점 면세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불과 한두 정거장만 지나가야 되면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시설들도 뭐 차병원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 보셔야 되고요. 역세권 개발 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업무상
상업, 근생, 주거, 복합지역으로 개발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개발 여건들을 이미 틀을 잡아놓고 그 틀에 맞추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 주겠죠. 그렇지만 그냥 무자비하게 개발하기보다는 현재 그 지역 범위를 정해서 지구 단위로 현재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거라는 어떤 틀을 만들어 주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상업 지역 확대입니다. 상업 지역을 확대하면서 그 주변에 상업지가 더 커지고 그로 인해서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고 당연히 직장인들도 들어서고 직장인들이 그만큼 많이 혼자하게 되면 당연히 주변 상권도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용도 변경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합 개발지구로 지금 이제 한창 진행 중인 이제 이번에부터 바로 착공이 들어간 현대자동차 그리고 그 연쪽에 있는 100만 평 정도 개발되는 현재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한 국제로 복합지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 주변에 현재 인구 증가 또는 현재 그 주변의 수요 폭발,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충분하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죠. 교통 여건도 개선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현재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사옥 전체 현재 그 직장인들이 다 들어오고요. 거기에 호텔, 컨벤션, 판매부터 해서 아트홀 또는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현재 본사 개념보다는 그 주변에 유통시설과 판매시설도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보셔야 되고요. 지하 공간 개발과 지상 공간 개발은 나눠서 개발합니다. 지상은 5개 원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해서 무역센터와 현대자동차가 중심이 되고요. 그 중심되는 부분에 양옆으로 해서 현재 문화와 스포츠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와 포상 관광이라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을 만들어질 거고요. 지하 공간 개발을 통해서 GTX, KTX 또 SRT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GTX A 노선과 C 노선 확정됐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주변에 이용객이 각 층별로 늘어나게 되면 이 주변에 이제 환승장이 또 만들어질 테고요. 환승객을 이용한 또 그 주변에 상권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4억 4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가는 3억 5천만 원, 3억 7천만 원. 실투자 금액이 9천만 원에서 1억 원,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현재 소액으로 가능한 물건이고요. 임대 예상가는 현재 3천만 원, 월세죠.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은 1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실투자 금액이 2억 4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들어가는 현재 3룸 가까운 투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호선 원주역 3번 초역세권의 평지입니다. 당연히 전철역 가깝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재 어떤 그 높은 지대에 있는 물건은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과 논현 대형 상권 배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풍부하다 임차 수요가 이걸 또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층식 3룸이기 때문에 희소가치 높은 희소성이 높은 그런 또 신축 건물입니다. 전용 면적이 20평 이상 되기 때문에 넓은 주거 공간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 2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 가치 상승 가능한 강남과 서초의 연결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주목하신다면은 이런 신축은 아무래도 앞으로도 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지역 안에서도 강남 중에 강남이라고 불리는 논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보고 있습니다.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궁금증들 해결이 가능하고요. 자, 강남구 논현동에는 이런 부동산을 찾기에도 참 어렵다고 하셨는데 투자의 유의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에 맞추어서 투자를 해야겠죠. 나의 또 갖고 있는 자금 또는 현재 장후의 투자 가치를 볼 수 있는 또 시선, 거기에 따라서 또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기다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준비합니다. 실제적으로 강남 서초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현재 해가 가면 갈수록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 내가 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다려줄 줄 아는 또 인내심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더해갈 수 있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점검하고 왔고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진 소장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오늘 상가 가져주셨습니다. 상가의 가격은요. 약 4억 3천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 정도까지 예상되네요. 자, 서초구 서초동 안에서도 양지역 역세권이면 참 이 지역 활성화되어 있는 곳으로 기대가 되는데 바로 만나볼까요? 네, 전철역을 2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그리고 초역세권입니다. 도보로 채 1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는 나중에 환매가 정말로 우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교차하는 W역세권이고요. 왼쪽 편으로 봤을 때는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부고속도로가 또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서초 YC도 복합 지역으로 또 개발이 되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다 틀을 만들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재역 중심으로 했을 때 양재권역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남대로죠. 강남대로와
현재 테헤란입니다. 강남대로 주변은 현재 직장 구성들이 워낙 좋은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이 혼재한 지역이고요. 거기에 서초 재건축 단지 5,000세대 정도가 현재 한창 진행 중이고요. 또 롯데라든가 삼성 대기업들이 관련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젊은 직장 수요들이 워낙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철역에서 양재역에서 강남역까지도 도보로 한 15분, 20분 정도면 도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젊은 층들이 몰릴 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만들어줬고요. 거기에 우측에는 현재 대치권역에 현재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학원가 뭐 이런 것들이 강남과 서초를 또 연결하는 지점에 또 연결돼 있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 어떤 방향 또는 현재 투자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거기에 GTX C 노선이 현재 이제 앞으로 7, 8년 정도만 지나면 바로 이제 이 노선을 지나기 때문에 전철역은 3개가 된다. 굉장히 투자 가치가 향후에도 굉장히 높아진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남대로의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재역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거기에 강남대로 바로 이면이기 때문에 전철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바로 건너편 쪽에는 신동아, 우성, 무지개 또 재건축 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한창 공사 중이고요.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주거지 가격을 끌고 나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롯데라든가 삼성과 관련된 직장인들이 워낙 이 주변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또 임대와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 보셔야 되고요. 강남역과 양재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충분히 이미 만들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현재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서 현재 상업시설도 확대가 될 거고요. 그 주변에 있는 업무시설도 더욱더 확충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에는 또 편의시설과 그 주변에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죠. 종합병원부터 해서 광역교통 버스까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교통시설들은 정말로 이 주변이 굉장히 우수하다 보셔야 되고요. 이 또한 말씀드린 양재역 같은 경우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개발을 합니다. 붉은색 라인이 가장 먼저 개발이 되는 양재 역세권 1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양재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서 업무 지역과 또 상업시설들을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주거지를 만든다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 주변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그 주변에 어떤 그 인프라 구축을 더욱더 막 가속화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보셔야 됩니다. 또 서초구청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죠. 그랬을 때 서초구청 복합화 사업을 통해서 당연히 복합시설이 들어선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구청만 다시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주변에 관련된 시설뿐만 아니라 공연시설까지 또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충분히 또 변화가 생기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양재역 건너편 쪽이 바로 서초구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래쪽에 있는 양재IC 주변에는 현재 현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기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연고단지가 현재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해서 중소기업도 끌어들일 수 있는 육성단지, 거기에 또 화물터미널 중심으로 한 유통단지, 그다음에 현재 그 주변에 문화예술 공간을 중심으로 한 현재 KT와 삼성, LG 같은 연구원 단지, 또 현대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도 연구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삼성동으로 이전하는 직원들 일반 직장인, 거기에 연구원들만 남아서 연구 활동을 또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당연히 업무 시설들이 확충이 되고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생산 유발 효과도 커지고 또 고용 창출 효과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도 그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GTX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의정부 지역에서 군포 금정까지 가는 구간 1차 노선입니다. 그랬을 때 금정에서 다시 수원 밑으로 더 내려갈 테고요. 그랬을 때 현재 확정된 노선이죠. 그래서 이제 보상 작업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삼성역에서 보시다시피 다음 역이 바로 양재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거고요. 물론 2024년도에 개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전철, 특히 광역교통망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게 개통되기 전이 더욱더 많이 오른다.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교통시설까지 더욱더 좋아지는 지역이다 보셔야 됩니다. 가격은 4억 3천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 정도의 상가고요. 전용 면적 12평이 좀 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업종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다 보셔야 되고요. 보증금 3천만 원, 월 150에서 18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수익이 되고요. 당연히 이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3억 4천만 원부터 4억 7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실투자 금액이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상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대류분 이면에 있는 서초의 더 초역세권 이런 물건들은 사실 크게
어떻게 찾아보기 어려운 물건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강남대로 직장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 수요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역세권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을 통해서 주변이 또 활성화되면서 더욱더 임차 수요가 늘어난다 보셔야 되고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위해서 투자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인구가 그만큼 많이 현재 이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는 수요가 집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수익률 굉장히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최역세권이기 때문에 공실이 없을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또 환승역과 3호선 신문하수 GTX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도 나중에 환매하실 때 굉장히 크게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상가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려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이니까요. 교통 지금도 편리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편리해질 교통망 그리고 유동 인구까지 끌어올 수 있는 지역의 상가로 만나봤습니다. 자, 2020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무료 세미나에 한번 참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0년 부동산 투자 해법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는 세미나라고 합니다. 일단 수요일 오후 2시부터는요.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이 함께 진행된다고 하고요.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1:1 무료 상담 여러분들 위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박영시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월 1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6%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5.7로 전월 대비 7.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과 계절적 비수기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래 전화번호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는 모든 분들은 02-3153-2668번 바로바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드리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미진 팀장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 지역 일단은 어떤 포인트, 특징 가지고 있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두 가지는요. 장안동의 3룸 아파트와 방화동의 2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 두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직주 근접형 입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로 인해서 풍부한 임차 수요 기대해 볼 만한 곳이고요. 또 저렴한 분양 가격을 가지고 있어서 또한 이 점들이 투자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점이 여러 가지인 부동산 찾아오신 것 같아요. 직주 근접성 높고요. 수요도 있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지역들이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지역부터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고미진 팀장님과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입니다.
5호선 장안평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3개짜리 아파트 들여다볼 거고요. 시세는 약 4억 원에서 4억 500만 원으로 예상되나요? 네, 동대문 쪽이니까 서울의 중심과 가까운 지역에서 아파트를 선별해 오셨습니다. 이 특징이라고 할 만한 입지적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동대문구 장안동은요, 네, 정말 서울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지하철은, 인근 지하철로는 5호선 장안동, 장안평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장안동 사거리에 본 매물이 있기 때문에 가장 번화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하철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도보 10분 거리에 장안평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서울 중심부로의 접근이 아주 좋다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종로라든지 광화문 이로 접근하실 수 있고 또한 한 정거장 더 이동하시면 7호선 군자역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강남구청 또 청담 고속터미널까지 30분대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대입구역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호선 이용하셔서 강남이나 역삼, 잠실 등과 같은 강남의 주요 업무지구로 20분대로 접근하실 수 있다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이용하실 경우에는요. 동부간선도로 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잠실 등 다양한 교통망 이용하셔서 강남까지 접근성 한 15분대로 진입하실 수 있고요. 또한 생활 편의시설로는 영화관, 쇼핑몰, 대형마트, 은행, 병원 등 생활 인프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녹지 공간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인근의 아차산, 어린이 대공원, 또한 중랑천, 한강공원, 용마산까지 풍부한 녹지 공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군 또한 우리가 매물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풍부한 학군, 우수한 학군 있어서요. 학부모의 임차 수요도 풍부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 수요에 있어서는 인근의 대학가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세종대, 건대, 서울시립대, 한양대까지 약 8만여 명의 대학가의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학군이나 인프라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자녀 있는 분들의 만족도도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뭐 어디든 가기 좀 부담 없이 15분에서 20분대면 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동대문구 장안동을 선별해 오신 이유가 좀 개발 호재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것들 살펴볼까요? 네, 장안동은 인근 주변에 다양한 개발 호재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가장 먼저는 최근에 현대차에서 삼성동에 GBC 센터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올해 착공될 예정입니다. 올해 착공되면 26년도에 준공 예정이고요. 삼성동 전 한국전력 사업 부지에 정말 대규모의 일자리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하 7층, 지상 105층의 국내 최대 규모, 최고 높이로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또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영동대교 복합환승센터랑 말스 산업단지도 연계해서 조성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곳의 일자리가 아주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이로 인한 일자리 종사자들의 수요가 장안동 일대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 수요뿐만 아니라 전농 답심리 뉴타운도 조성되고 있는데요. 서울 뉴타운의 2차로 발표됐었죠. 2003년에 지정되었고 2010년에 착공되어서 현재는 거의 다 완성된 상태인데요. 거의 90% 정도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노후된 주택가가 새롭게 아파트 단지로 변모되면서 이곳에 교육이 더욱더 발전되고 도로가 확장되고 녹지축이 더 많아지면서 이곳을 찾는 수요층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인근에 더 저렴한 부동산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장안동도 이러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휘문 뉴타운이나 이문 뉴타운,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로의 이주 수요도 풍부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네, 역시나 작은 호재가 아니라 이런 대규모 호재를 보고 선별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무엇보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소식들이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올 것 같은데 교통 호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 편리해지는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청량리역에 교통호재 있습니다. 청량리역은 이미 1호선과 분당선, KTX, 경춘선, 경의중앙선 등 다양한 교통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GBC, B노선과 C노선, 면목선 경전철도 추가로 신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면목선 경전철은 약 9km 구간의 신설 경전철인데요. 청량리, 장안동, 면목, 신내까지 있는 구간이 될 거고요. 22년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면목선이 들어서면 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GTX B노선과 C노선은 함께 살펴보면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80km의 구간에 아주 긴 구간이 연결될 예정인데요. 광역 급행철도가 들어서면 또한 청량리역과 그 인근의 교통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C노선은 수원, 삼성, 청량리, 양주 덕정까지 있게 되는 구간인데요. 이렇게 청량리에서 삼성동까지 교통이 더욱더 발달될 것이라고 보여져서 또 이곳을 찾는 임차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행선과 하행선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2021년에 착공되어서 26년이면 개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행선은 성동에서 월릉 IC로 있는 구간이고 또 하행선은 더 긴 구간인데요. 월계 IC에서 삼성까지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장안동에서 청담동, 삼성도까지는 약 10분대로 진입이 좋아진다는 장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상은 수변 공원화할 예정이어서요. 이곳의 녹지축도 더욱더 풍부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장안평역 근처에는 현재 중고차 매매 산업단지가 아주 크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현대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중고차 매매 산업단지만 있었다면 이곳에 전시와 매매 또 튜닝 사업, 자동차 부품 사업 등 일자리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5천여 개에서 약 7,400여 개가 더 추가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이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는 5,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지역이 개선되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2년이면 착공 소식, 이 철도 호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손가락이 부족할 만큼 정말 많은 노선이 지나다니게 될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지역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높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스리룸 아파트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이곳은 강남의 3구나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보여지는데요. 그 강남 3구나 마용성의 투룸 다세대 주택보다도 장안동의 쓰리룸 아파트임에도 더욱더 저렴한 가격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가는 3억 3,5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을 예상하시면 되고요. 매매가는 4억 원에서 4억 500만 원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매입하신다면 전세를 함께 이용하셔서 구매하실 경우에는 약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투자하실 수 있다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용성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서울 중심 지역인 동대문구 장안동에 방 3개짜리 아파트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가격 사항들 체크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장점이 많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좀 몇 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이곳의 투자 포인트는요, 10m 도로를 접하고 있다는 점 있습니다. 도로와의 접근성이 아주 좋고요. 또한 통풍이나 채광도 좋은 이런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본 매물에 옵션이나 구조가 잘 나와 있는데요. 옵션으로는 에어컨이 4대가 들어가 있고요. 또한 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2대 들어와 있습니다. 본 매물 안에 또한 인덕션,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관리비가 저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인근의 편의시설이나 학군, 대학가 또한 업무직으로의 접근성이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 있으니까 부담 없이 한번 연락 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풍이나 채광 이런 부분 그리고 도로와의 접근성 같은 건 여러분들이 직접 임장을 나와 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임장 나가보기 전에 저희 마지막으로 유의점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떤 점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물건을 구매하실 때는 가장 먼저 가격대를 잘 살펴보셔야겠죠. 어떠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다른 타 지역과 분석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인근에 어떠한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또한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은 좋은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지역과도 비교해보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는 동대문구 장안동 지역의 방 3개짜리 아파트 찾아보고 왔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고미진 팀장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이네요. 9호선 신방화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들여다볼 거고요. 시세는 약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강서구 방화동이라고 하면 일단 김포공항 가까울 것 같고 마곡 산업단지도 딱 떠오르는데 이렇게 각 지역마다 입지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방어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은요,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을 도보 5분 이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5호선 개화사는요, 도보 8분 거리에 있어서요, 9호선과 5호선을 이용하시기 아주 편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근에 김포공항역이 있는데요. 김포공항역은 4개의 호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 또 최근에 개통한 김포도시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외곽순환도로, 남부순환도로, 또한 행주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다양한 도로교통망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생활 편의시설로는 쇼핑몰, 대형마트, 영화관, 또 재래시장, 은행, 관공서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서 살기 아주 좋은 동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녹지 공간도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강서 한강공원, 개화산, 스카이공원 등 다양한 녹지축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김포공항역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해외여행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출장 가시는 분들께도 안성맞춤인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한강공원도 가까이에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살기 편안하겠다, 참 좀 만족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발 호재가 있어야 좀 투자를 생각해 보시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인근에는 방화 뉴타운 개발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에 지정되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신방화역과 공항시장역 사이에 3구역과 5구역, 6구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구역은 8월에, 또한 5구역은 11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상태고요. 또한 6구역은 시공사가 선정되어서 현재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뉴타운으로 새롭게 조성되면 이곳의 생활 환경이 더욱더 좋아지고 도로나 커뮤니티 시설, 녹지축이 증가하면서 정말 공급이 또 늘어나고 수요층이 한층 더 많아지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더라도 뉴타운 주변 지역으로의 부동산의 가격 상승도 함께 있으면서 본 매물이 신방화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곳도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고요. 또한 마곡 산업단지 조성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곡은 현재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정부가 2008년 말에 지정하면서 이곳이 핵심 업무지구로 발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대기업의 R&D 센터들이 들어와 있고요. 보타닉 공원도 거의 많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한 이대 병원이나 또한 강서 세무서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에 SH와 롯데건설 컨소시엄에서 MOU를 체결하면서 이곳에 마이스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곳이 더욱더 업무단지로 또한 아파트 단지나 공원이 함께 들어서면서 이곳이 살기 좋아지고 많은 분들이 찾는 지역으로 변모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김포공항 종사자분들이나 마곡 산업단지의 종사자분들이 이 일대를 많이 찾으면서 각광받는 곳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고요. 또한 교통 호재도 있는데요. 김포도시철도가 최근에 개통됐는데요. 현재 누적 승객은 500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더해져서 2021년도 6월을 개통 목표로 하고 있는 대곡 소사선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곡 소사선이 들어서게 되면 대곡역의 3호선과 또 경의중앙선, 2023년에 개통되는 GTX A 노선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가지고 있고요. 또 소사에는 서해선 1호선과 1호선까지도 이렇게 연결되어
발전될 것으로 이 김포공항 일대의 교통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에 서울시에서 서남권의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김포공항 일대를 더욱더 발전시키겠다, 공항 복합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공항 내부와 공항 주변 지역으로 계속해서 발전될 예정입니다. 공항 내부는 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고 또 항공 관련 일자리나 연구개발 일자리를 더욱더 강화한다고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한 공항 주변으로는 이러한 일자리를 거점으로 하여서 이곳을 신성장 도시로 육성시킨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역시나 강서구는 마곡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미 대기업들도 많이 입주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이곳이 더욱더 활성화될 소식까지 만나봤어요. 자, 추가적인 철도 호재도 있었는데 이걸 감안하지 않더라도 일단 황금노선 9호선 역세권 지역이잖아요. 이곳의 투룸은 지금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방화동 투룸 다세대 주택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매매가는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이고요. 또 전세가는 2억 2,900만 원에서 2억 4,9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실투자액은 한 2천만 원 정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진 지역입니다. 네, 매매가 실투자 금액 모두 저렴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바로바로 이용하셔서 가격적인 궁금증들 해소해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강서구 방화동입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이곳은 정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까지 많이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배드타운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곳이 자족도시로 변모하면서 정말 서남권의 교통의 중심지이자 또 핵심 업무지구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 이곳을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개발 호재들이 풍부합니다. 뉴타운이라든지 대곡 소사선 교통 호재, 또한 핵심 업무지구죠. 마곡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장점들 가지고 있고요. 또한 따라서 직주 근접형 입지입니다. 김포공항이나 마곡 산업단지로의 접근성이 좋은 방화동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평가된 지역을 미리 선점을 하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투자할 때 유의점 한 가지 짚어주시죠. 네, 이 지역을 접근하신다면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또한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옵션이나 구조, 인근의 편의시설 잘 갖추고 있다는 그런 장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또한 인덕션이나 이런 것들 잘 갖추고 있고요. 인근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어서 정말 학군 수요도 풍부한 곳이다. 임차 수요 풍부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호재는 물론이고 옵션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가격도 좀 유리하게 선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가격적으로 유리한 점 다시 한번 그 가격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실까요? 네, 이곳은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2억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매매가는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가는 2억 2,900에서 2억 4,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소액 투자, 2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이라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강서구 방화동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배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발전하고 있어서 투자 가치가 높은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들여다봤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소액의 자금으로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무료 1:1 상담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액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는 무료 1:1 상담인데요. 선착순으로 딱 5명까지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빠르게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8번으로 많은 문의 주시고요. 이 시간 채워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고미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쌤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 방송 끝난 이후에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문자 남겨주시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